내가 겪은 일은 고작 돈 몇 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놈은 내 인생을 모욕했고 내 손녀의 미래를 짓밟았습니다. 이 모든 고통이 시작된 날, 나는 그놈의 입에서 튀어나온 단 한마디를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마치 그날의 피비린 내가 지금도 코끝을 맴도는 듯합니다. 할아버지, 푼돈 몇 억 가지고 뭘 그리 심각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그 나이 드시도록 돈 관리도 못한 죄죠. 이건 투자 실패가 아니라 인생 실패예요. 댁 따위가 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인생 실패. 그 단어가 내 귀에 박혀서 수개월 동안 나를 잠식했습니다. 그래, 나에게는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나를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손녀 유나의 세월을 잃은 것입니다. 내 이름은 김만덕, 올해 68, 동네에서는 그저 만덕 할배로 통합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아내에게는 미안하게도 일찍이 먼저 떠나보냈지만 아들 내외가 이혼한 후 내게 남겨진 손녀 유나를 위해서라면 심장이라도 내어줄 수 있었습니다. 유나는 내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 애가 웃으면 나도 웃었고 그 애가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불 켜진 방을 올려다보는 것이 내 하루의 낙이었습니다. 유나는 명문대 법학과에 다니는 내 자랑이었습니다. 나는 이 아이에게만큼은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일찍 주무세요. 요즘 왜 이렇게 잠을 설치세요? 유나가 내 이마에 손을 대며 걱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괜찮다고 웃었지만 속으로는 피가 마르고 있었습니다. 유나에게 등록금 걱정 없이 마음껏 공부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낡은 공장에서 40년을 일하며 모은 퇴직금과 아껴 모은 돈, 그 전 재산 4억 2천만 원을 고스란히 털어 미래를 위한 투자를 결정했을 때 나는 내가 가장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할아버님, 저를 믿으십시오. 이 시대는 노동이 아니라 지식과 자본으로 돈을 버는 시대입니다. 손녀분 등록금 걱정은커녕 유학자금까지 제가 확실하게 불려드리겠습니다. 최민준, 그놈은 나에게 구원자처럼 다가왔습니다. 번듯한 양복에 신뢰감을 주는 미소, 명문대 출신이라는 타이틀까지. 나는 그놈의 달콤한 말이 마치 유나의 미래를 위한 튼튼한 다리라도 되는 양 믿었습니다. 그렇게 퇴직금 통장 잔고가 0이 되던 날, 나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공허한 통장만큼이나 내 마음도 텅 비어버린 듯 했습니다. 이 돈이 유나의 미래가 되어줄 거야. 나는 매일 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곧 이어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은 희망이 아닌 절망이었습니다. 처음 석 달은 꼬박꼬박 수익 보고서가 왔습니다. 5% 수익 달성, 안정적 운용 같은 글자들. 나는 매일 보고서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나 넉 달째부터 연락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은 꺼져 있고 사무실은 텅 비었습니다. 아이고, 김만덕 씨, 그 양반 소식 못 들었어요? 한 달 전에 야반 도주했대요. 투자금 다 들고 튀었다던데. 동네에서 만난 사람이 던진 이 말은 내 심장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세상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40년의 노동과 유나의 미래, 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이놈 봐라, 내가 이럴 줄 알았어야 했는데 왜 이리 미련했나. 나는 당장 그놈의 옛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물론 텅 비어 있었지만 그 건물 경비원에게 매달려 겨우 최민준의 연락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민준을 강남의 한 고급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겉모습은 여전히 번지르르했지만 그를 대하는 내 태도는 이미 한없이 비굴해져 있었습니다. 민준 씨, 우리 유나 학자금입니다. 제 전 재산이고요. 제가 너무 욕심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원금만이라도 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는 그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을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았던 내가 유나의 미래를 구걸하기 위해 낯선 젊은이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카페 손님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최민준은 여유롭게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나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경멸과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죠.
저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모든 서류에 할아버님께서 직접 서명하셨잖아요. 투자는 투기와 종이 한 장 차이인 거 모르세요? 하지만 저한테 사기쳤잖아요. 유나한테, 내 손녀한테 해줄 마지막 선물이었는데. 내가 유나 이야기를 꺼내자 민준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오호라, 손녀분, 그 명문대 다니는 따님 말이죠. 할아버지가 그렇게 바보같이 돈 날린 거 아시면 많이 실망하겠네요. 할아버지가 돈놀이에 미쳐서 그 아이 미래를 날린 거라고. 제가 아는 한 그 아이 자퇴해야 할 겁니다. 자퇴, 그 단어가 내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유나의 꿈이, 내 희망이 박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채 카페를 나왔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 귓가에는 자퇴해야 할 겁니다 라는 민준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안 돼, 유나야, 절대 안 돼. 집에 돌아오니 유나 방의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나는 방에 들어가 유나가 쓰던 책상 위에 올려진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부터 밤샘 공장 알바 시작했어요. 새벽에 끝나요. 걱정 마세요. 제가 등록금 벌게요. 할아버지도 편히 주무세요. 사랑해요. 밤샘, 공장, 알바, 내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나는 유나가 나 몰래 편의점 알바를 하는 것만으로도 가슴 아팠는데 이젠 밤샘 노동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유나는 겨우 20살 초반입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꿈을 키워야 할 유나가 늙은 할아버지의 어리석은 욕심 때문에 밤을 새워 기계처럼 일해야 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해. 내가 만든 일은 내가 수습해야 해. 나는 방으로 들어와 낡은 장롱을 열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 퀴퀴한 냄새가 나는 옷가지 더미 아래에 숨겨져 있던 오래된 폐가 가죽 지갑이 있었습니다. 지갑은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묘하게도 가죽의 광택이 살아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달고 다른 3장의 카드가 들어있었습니다. 보통 트럼프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특수한 마킹이 되어 있는 기술자의 긍지를 상징하는 도구였습니다. 내 눈은 40년 전 내가 아시아 암흑가에서 마스터 덕으로 불리던 그 시절에 냉정하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잊고 싶었던 과거, 봉인했던 기술, 하지만 유나를 위해 이제 나는 그 과거를 다시 소환해야만 했습니다. 그래, 최민준, 네가 나한테 인생 실패를 운운했지. 좋다. 이 할아비가 네가 쌓아올린 가짜 성공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지갑을 꽉 쥔 내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 심장 박동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심장이 아닌 복수와 정의를 위한 심장이었습니다. 내 낡은 영혼 속에서 잠들어 있던 전설의 타짜가 손녀의 눈물이라는 연료를 받고 완전히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낡은 장롱에서 꺼낸 폐가 가죽 지갑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지갑은 내 손에 닿을 때마다 잊고 싶었던 화려했던 과거의 무게를 상기시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이 지갑보다 더 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마지막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최민준에게 다시 한번 빌어볼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민준이 자주 드나드는 강남의 고급 헬스장 앞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어제와 달리 깔끔한 와이셔츠를 입고 최대한 공손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민준은 명품 운동복 차림으로 헬스장 입구에서 다른 사업가와 웃고 있었습니다. 그의 팔에는 새까만 람보르기니 열쇠가 덜렁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 치솟는 불길함이 있었습니다. 최 이사님, 잠깐만, 제발 잠깐만 이야기 좀 합시다. 나는 그를 따라잡아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준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내 손을 쳐냈습니다. 어르신, 제가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모르세요? 푼돈 몇 억 때문에 자꾸 귀찮게 하실 겁니까? 그의 목소리가 커지자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이목을 즐기는 듯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돈 제가 이미 제 사업 자금으로 다 썼습니다. 댁 같은 분이 제 고객이 됐다는 것 자체가 영광인 줄 아세요. 노후의 마지막으로 저에게 기부하신 셈 치고 가세요. 그게 할아버님한테 훨씬 고상한 결말일 겁니다. 기부. 나는 그 단어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땀 흘린 대가가 고작 그놈의 유흥자금에 대한 기부였단 말인가? 나는 이성을 잃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유나의 얼굴이 떠올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신 나는 필사적으로 한 번 더 호소했습니다. 유나가 곧 개강인데 등록금이 없습니다. 이대로는 그 애의 꿈이 부서집니다. 유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 돈은 제 실수지만 제발 그 아이의 미래는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이 돈을 갚기 위해 평생 노예처럼 일하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민주는 나를 마치 길거리에 벌레 보듯 했습니다. 그는 한마디를 내뱉고는 냉정하게 뒤돌아섰습니다. 노예? 늙은 노예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할아버님, 세상의 룰을 모르시는군요. 그따위 가난한 꿈은 원래 부서지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꺼져주세요. 그의 마지막 말은 내 가슴에 불길한 낙인을 찍었습니다. 나는 분노로 몸이 떨렸지만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그의 뒤통수에 대고 욕설을 퍼붓는 대신 나는 그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아 무너졌습니다. 나는 헬스장 앞에서 몇 시간을 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온 세상이 나를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 나는 인생 실패자다. 유나에게 자랑스러운 할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니 유나 방의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나는 방에 들어가 유나가 쓰던 책상 위에 올려진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부터 밤샘 공장 알바 시작했어요. 새벽에 끝나요. 걱정 마세요. 제가 등록금 벌게요. 할아버지도 편히 주무세요. 사랑해요. 밤샘, 공장, 알바. 내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나는 유나가 나 몰래 편의점 알바를 하는 것만으로도 가슴 아팠는데 이젠 밤샘 노동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가난한 꿈은 원래 부서지라고 있는 겁니다. 최민준의 냉혈한 목소리가 내 귀를 다시 때렸습니다. 아니, 내 손녀의 꿈은 절대 부서질 수 없다. 내 안의 모든 회한과 무력감이 분노로 폭발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법과 질서는 나 같은 서민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내 손녀를 지키기 위해 나는 세상의 룰 바깥에서 싸워야 했습니다. 나는 다시 낡은 상롱을 열었습니다. 퀴퀴한 냄새가 아니라 희미한 피와 담배 냄새가 나는 듯 했습니다. 저는 폐가 가죽 지갑을 꺼내 탁자에 올려놓았습니다. 지갑 속에 3장의 카드 중 하나를 손가락으로 문질렀습니다. 특수한 마킹이 된 카드였습니다. 손끝에 미세한 감각이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40년 동안 이 기술을 봉인했지. 내 손으로 봉인했다. 이제 방법은 하나뿐이다. 다시 마스터 덕이 되는 것. 나는 어둠 속에 홀로 앉아 40년 동안 굳어있던 손가락 관절을 조용히 움직여 보았습니다. 낡은 타짜의 기술이 손녀를 향한 새로운 목적을 갖고 다시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김만덕 할아버지가 아닌 마스터 덕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최민준에게 당한 굴욕과 유나의 희생을 목격한 후 내 마음은 이미 완전히 변했습니다. 더 이상 나는 손녀 걱정하는 김만덕 할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40년 전 어둠 속에서 승리만을 쫓던 마스터 덕의 그림자가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연락을 끊고 옛 인맥을 터올렸습니다. 그들은 이 도시의 어두운 뒷골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낡은 트렌치포트에 깃을 세우고 서울 외곽의 허름한 전당포를 찾아갔습니다. 전당포 주인 깡통은 한때 내 정보원이자 내가 가장 믿었던 가드 기술자였습니다. 깡통은 늙고 병들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예리했습니다. 그는 40년 만에 나타난 나를 보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스터도 이게 얼마만이야? 당신 이제 손 다 씻고 성실하게 산다더니 왜 다시 이 지옥문을 열고 들어와? 나는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폐가 지갑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낡은 가죽 지갑이 깡통의 손에 닿자마자 그는 모든 것을 짐작한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 손녀 때문이다. 최민준이라는 놈이 내 전 재산을 털었고 그 애의 미래를 짓밟았어. 나는 그 놈이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서 돈놀이를 하는지 알아야 한다. 최민준, 소문은 들어봤지. 그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야. 합법적인 투자를 미끼로 쓰지만 진짜 돈줄은 강남의 VIP 비밀 사설 도박장에서 나와. 경찰도 함부로 못 건드리는 재력가들만 모이는 곳이야. 사설 도박장. 나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곳이야말로 내 기술이 가장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깡통액에서 민준이 주최하는 VIP 게임의 일정과 장소, 보안 시스템에 대한 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제 내 계획은 명확해졌습니다. 최민준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판에 잠입하여 그의 돈줄을 끊고 내 돈을 되찾는다. 나는 방에 놓인 쌀알 몇 톨을 꺼내 눈을 감고 손가락 끝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아주 미세한 무게 차이를 구별하는 연습이었습니다. 과거에 나는 카드의 무게만으로 그 카드의 종류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뭐 하세요? 방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가 나서요. 아, 유나야. 할아버지가 낡은 장난감 정리하는 중이다. 너도 일찍 자라. 유나를 속이는 것이 괴롭다. 하지만 이 지옥 같은 밤이 끝나야 유나에게 밝은 아침이 온다. 놈은 언제나 완벽한 통제를 원한다. 통제가 흔들리는 순간이 바로 놈의 파멸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유나는 내가 변한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온화하게 웃지 않고 자주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며 밤늦게까지 방에서 혼자 무언가를 만지작거리는 나를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많이 힘드시죠? 혹시 그 투자 문제 때문에 그러세요? 저 괜찮아요. 제가 열심히 벌어서 다시 시작하면 돼요. 유나야, 할아버지는 괜찮다. 너는 네 할 일만 열심히 해라. 돈은 할아버지가 알아서 해결할게. 할아버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이상한 데 가서 돈 빌리거나 그러지 마세요. 제가 걱정돼서 그래요. 걱정 마라. 할아버지는 절대 네가 자랑스러워하지 않을 일은 하지 않는다. 믿어라.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야는 지금 유나를 위해 가장 위험한 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깡통에게서 받은 정보는 치밀했습니다. 최민준이 주최하는 VIP 게임은 강남의 초고층 오피스텔 지하 펜트하우스에서 열리며 출입 코드는 매 시간 변경되었습니다. 기술과 돈만으로는 뚫을 수 없는 철벽 보안이었습니다. 나는 깡통에게서 건네받은 낡은 오피스텔 청소부 복장과 아이디 카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나는 이 옷을 입고 가장 낮은 곳으로 들어가 그놈의 가장 높은 곳을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유나야, 할아버지 오늘 친구 좀 만난다. 밤늦게 올 거다. 너도 늦지 말고 일찍 자라. 네, 할아버지. 근데 혹시 그 친구분 좋은 일 하시는 분이에요? 좋은 예? 깡통은 정의를 따지기 전에 생존을 택하는 놈이지. 하지만 지금 나에게는 그 생존 방식이 필요하다. 밤 11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 입구는 명품 차들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청소부 복장을 하고 구석진 직원용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습니다. 내가 펜트하우스의 복도에 들어선 순간 희미한 재즈 음악과 함께 고급 담배 냄새 그리고 돈의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나는 최대한 고개를 숙이고 깡통이 알려준 대로 청소 도구함을 들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 VIP 휴게실에서 한 여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카리스마 넘치고 세련된 여인이었습니다. 김만덕 씨? 저는 이 곤몰 청소부입니다.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푸아, 40년 전에도 당신은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사는 사람은 아니었지. 마스터 덕이 지금 걸레를 들고 이 바닥을 기고 있을 줄이야. 정말 재미있는 그림이네. 그녀는 바로 민지였습니다. 한때 나에게 기술을 배웠던 제자이자 내가 실수로 큰 위기에 빠뜨렸던 옛 조력자이자 경쟁자였습니다. 그녀는 그 사건 이후 어둠의 세계에서 크게 성공하여 이제는 이 사설 도박장의 실질적인 운영자 중 한 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40년 만에 나타나서 이런 꼴이라니. 당신처럼 치밀한 사람이 왜 저런 풋내기에게 당했어? 손녀 때문이다. 그놈이 내 전 재산을 털었고 그 애의 미래를 망가뜨렸어. 나는 돈을 되찾고 그놈을 무너뜨려야 한다. 좋아. 당신의 정의가 얼마나 빛날지 한번 보겠어. 하지만 내가 당신을 돕는 조건이 있어. 조건이 뭐지? 최민준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야. 그는 나의 사업에도 위협이 되고 있어. 당신이 그놈의 판을 깨부수고 돈을 되찾는다면 그 대가로 당신은 내 요구를 하나 들어줘야 해. 영원히 이 도시를 떠나는 것. 영원히 이 도시를 떠나는 것.
그것은 유나의 곁을 떠나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좋다, 약속하지. 돈을 되찾고 그놈을 침몰시킨다면 나는 내일 당장 이 도시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다. 대신 당신은 내가 게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안의 허점을 만들어줘야 해. 보안? 그건 내 전문이지. 당신이 그놈의 심리를 흔들 수 있도록 내가 판을 깔아줄게. 하지만 명심해. 이 약속을 어긴다면 당신은 내 손으로 끝장낸다. 그녀는 나에게 VIP 게임의 정확한 시간과 임시 출입 코드를 적은 쪽지를 건네주었습니다. 나는 청소 도구를 들고 다시 어두운 복도로 걸어 나왔습니다. 자정 무렵 나는 민지에게서 받은 임시 코드를 이용해 VIP 도박장에 들어섰습니다. 청소부 복장을 한 나는 구석진 곳에 청소 도구를 세워두고 최대한 그림자 속에 숨었습니다. 공기는 습하고 무거웠습니다. 희미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원탁 주변에는 5명의 재력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돈의 달콤하면서도 비릿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내 눈은 오직 최민준만을 향했습니다. 그는 테이블 중앙 왕자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테이블 주변을 맴돌며 그들의 게임 방식과 민준의 미묘한 신호를 관찰했습니다. 기술을 쓰지 않는다. 기술은 최후의 순간에만 쓰는 카드다. 지금은 놈의 심리를 꿰뚫어야 한다. 나는 민지가 만들어준 보안의 허점을 이용해 테이블 근처로 접근했습니다.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칩을 닦는 척하며 그의 호흡과 손동작을 읽었습니다. 최 이사, 이번 판은 정말 어렵군요. 흐름을 모르겠습니다. 흐름은 만드는 겁니다. 투자든 게임이든 자신감이 곧 룰을 지배합니다. 자신감? 네, 오만이 곧 네 약점이다. 곧 그 자신감이 무너지는 걸 보게 될 거다. 게임이 잠시 휴식기에 들어갔을 때 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청소부 복장을 벗고 낡았지만 깨끗한 와이셔츠 차림으로 테이블에 다가섰습니다. 저도 이 게임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경비, 당장 이 노인을 끌어내! 최 이사, 제가 당신에게 잃은 돈이 4억 2천만 원입니다. 이 돈이 이 자리에서 오가는 판돈에 비하면 푼돈일지 몰라도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깡통이 되어 돌아가느니 여기서 당신에게 정정당당하게 도전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걸고. 좋아요. 어르신의 노역에 제가 마지막으로 자비를 베풀죠. 단, 당신의 상대는 내가 아니라 이 판의 운영진입니다. 단판 승부, 올인할 기회는 딱 한 번입니다. 내가 자리에 앉자 민준의 측근인 딜러가 카드를 섞었습니다. 포커의 일종인 게임이었습니다. 나는 일부러 어설픈 노인의 연기를 했습니다. 어르신, 이런 판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담력으로 하는 겁니다. 담력이요? 나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본 담력이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습니다. 나는 결정적인 순간 내 카드가 아닌 상대방의 눈빛에만 집중하여 첫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때 최민준의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그의 눈빛에 분노와 초조함이 스쳤습니다.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테이블 주변을 돌았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마치 내 심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재미있어졌군요, 어르신. 역시 투자에는 변화가 있어야 흥미진진하죠. 민준은 갑자기 손을 들어 딜러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부터 게임 룰을 변경합니다. 포커는 재미없으니 블랙잭으로 바꾸죠. 그리고 베팅 금액 상한을 없앱니다. 무제한 올인만 가능하게 합니다. 이 비혈한 놈, 룰을 바꿔서 내 기술을 무력화시키려 하는군. 하지만 룰을 바꾸면 나에게도 기회는 있다. 나는 40년 동안 쌓아온 심리전과 기술을 활용할 기회를 잃었고 이제는 순전히 운과 자본의 싸움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나는 잃었던 돈을 되찾기 위해 베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민준이 고용한 딜러는 기계처럼 정확했고 내가 아무리 확률을 계산해도 카드는 나를 외면했습니다. 어르신, 운이 없으시군요. 투자는 타이밍인데 오늘 어르신은 타이밍이 완전히 빗나갔네요. 하긴 인생 자체가 타이밍이신 분들이 있죠. 결국 나는 가지고 온 칩을 모두 잃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잃었습니다.
나는 민지에게 부탁하여 내 집을 담보로 잡고 겨우 마련한 추가 베팅 자금마저 모두 잃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단 하나의 칩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무력하게 빈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놈의 심장에 비수를 꽂으려던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고 나는 이제 유나에게 물려줄 낡은 집 한 채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이때 최민준이 테이블을 넘어 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이제 이 지긋지긋한 게임은 끝났습니다. 제가 이겼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룰은 제가 정하는 거라고요. 대개 그 낡아빠진 기술이나 정의 같은 건 돈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이놈. 네가 사람의 인생을... 인생? 어르신, 이제 댁의 손녀가 제게 빚을 갚아야 할 겁니다. 아니면 어르신이 잃은 돈을 갚기 위해 저의 하인이 되든가요. 선택하세요. 댁의 기술, 헛소리 마세요. 댁은 그저 돈에 미친 쓸모없는 노인일 뿐입니다. 다시는 이 판에 기웃거리지 마세요. 이 바닥은 영웅놀이 하는 곳이 아닙니다. 나는 도망치듯 도박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두운 비상계단에서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유나는 이제 집과 학자금을 동시에 잃었습니다. 나는 실패했다. 40년 전에도 실패했고 지금도 실패했다. 나는 평생 내 사람들을 지키지 못하는가. 유나야, 미안하다. 나는 다시 패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에 낡은 카드를 만지작거리다가 문득 지갑에 내피의 손이 닿았습니다. 그곳에는 40년 전 내가 마스터 덕으로 활동하던 시절 위급 상황에 대비해 새겨 넣었던 메모가 희미하게 만져졌습니다. 나는 도박이 아닌 정의를 위한 마지막 승부를 준비합니다. 최민준, 네가 나를 다시 끌어들인 이 어둠 속에서 나는 너의 숨겨진 모든 죄악을 밝혀낼 것이다. 나는 다시 도박장 입구로 돌아갔습니다. 문 앞에서 민지의 측근으로 보이는 경호원에게 다가섰습니다. 민지에게 전해라. 숨겨진 증거를 꺼낼 마지막 패가 준비되었다. 단 1대1 승부, 모든 것을 건다. 그리고 이걸 민지에게 직접 전달해줘. 나는 주머니 속에 정보 전달용 비밀칩을 꺼내 경호원에게 건넸습니다. 이 칩은 내가 최민준의 사기 행각을 폭로할 증거를 확보했음을 암호였습니다. 또 무슨 짓을 꾸미는 거야?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위험해졌는지 알아?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잃었어. 나는 아직 잃지 않았어. 정의와 명예를 건 최후의 승부를 요청한다. 최민준에게 가서 전해. 마스터 덕이 너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도시에서 네 흔적을 지우는 단판 승부를 제안한다. 민지가 전달을 받은 후 최민준은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다시 테이블로 불렀습니다. 이 노인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좋습니다, 마스터 덕. 당신이 과거의 전설이었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죠. 당신의 낡은 기술로 나의 현대적인 자본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좋다. 내 모든 것을 걸겠다. 하지만 게임의 룰은 내가 정한다. 우리는 카드를 섞지 않는다. 대신 이 카드가 어디에서 왔는지 밝혀내는 것으로 승부한다. 즉, 이 게임에 숨겨진 진실을 누가 더 정확히 꿰뚫는지 겨루는 것이다. 네가 가장 숨기고 싶은 진실, 그것이 바로 너의 패다. 나는 테이블 위에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카드는 민준이 늘 자신의 도박장에서 사용하던 특수 제작 카드였습니다. 이 카드, 이 판에 참여한 VIP들은 이것이 단순히 고급 카드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이 카드는 세탁용 지폐로 만들어진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대포통장으로 인출된 현금에서 뽑아낸 펄프로 만든 카드입니다. 주변의 VIP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이 노인네를 당장 끌어내! 조용히 해라. 나는 40년 경력의 기술자다. 나는 종이의 질감, 잉크의 냄새, 무게의 미세한 차이까지 감별할 수 있다. 이 카드의 섬유 밀도는 일반 카드가 아니라 수많은 낡고 더러운 현금을 재활용하는 것에서 오는 특유의 거친 밀도다. 이것이 바로 네가 수많은 노인들에게서 빼앗은 불법 자금 세탁의 증거다. 무슨 소리야? 나는 당신을 도운 적 없어. 민지, 나는 네가 준 출입 코드가 매번 바뀌는 이유를 알아냈다.
네가 바로 이 도박장에 대한 경찰의 비밀 첩보를 알고 있었고 매번 룰을 바꾸며 이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이다. 네가 이 판을 유지하려 했지만 결국 정의가 이긴다. 바로 그때 도박장의 유리창이 깨지고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습니다. 이 노인네가 감히 너 따위가 뭘 안다고. 내 사업은 합법이었다. 다 거짓말이다. 내 사업은 다묘기였고 내 오만이 네 파멸을 불렀다. 네가 나에게 인생 실패를 운운했지만 결국 네가 잃은 것은 모든 것이다. 내 다묘은 내 손녀의 등록금으로 지불해야 할 것이다. 마스터 덕, 당신도 결국 범죄자일 뿐이야. 당신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결국 당신이 이겼군요. 당신의 정의가 통했어요. 잘 가요, 마스터 덕. 최민준이 구속되고 그의 모든 사기 행각이 밝혀진 후 며칠 동안 나는 정신없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나는 증인이자 피해자였지만 40년 전 마스터 덕으로서의 과거가 완전히 묻힐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내가 정의 구현을 위해 움직였음을 인정했고 무엇보다 민지가 남긴 결정적인 증거 덕분에 나는 법적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유나에게 잃었던 4억 2천만 원은 물론 이자까지 합쳐 전액 회수되었습니다. 유나의 등록금 문제와 집 담보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며칠 동안 연락도 안 되고 무슨 일 있었는지 말씀해 주셔야죠. 저 너무 걱정했어요. 대체 무슨 일 때문에? 유나야, 네게 숨긴 것이 있다. 네 등록금을 되찾기 위해 할아버지는 아주 위험한 일을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네가 알지 못했던 할아버지의 과거가 다시 드러났다. 나는 패가 가죽 지갑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한때 마스터덕이라 불리는 타짜였다. 단순히 도박꾼이 아니라 카드의 기술과 사람의 심리를 읽어내는 기술자였다. 네 등록금을 훔쳐간 그놈이 가장 자신 있어 하던 곳이 바로 그 어둠의 세계였고 할아버지는 그곳에서 네 돈과 네 꿈을 되찾아왔다. 할아버지, 저 알았어요. 오래전에 엄마 아빠한테서 조금 들었었어요. 할아버지가 손을 씻었다는 것도요.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가 어떤 삶을 사셨든 상관없어요. 제가 아는 할아버지는 저를 위해 40년의 봉인까지 풀어버린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정의로운 할아버지예요. 나는 유나를 재우고 홀로 집 뒷뜰로 나왔습니다. 낡은 화로를 꺼내 불을 피웠습니다. 나는 패가 가죽 지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마스터덕, 이젠 넌 완전히 끝이다. 너의 기술은 사랑과 정의를 위해 마지막으로 쓰였다. 더 이상 너는 어둠의 그림자가 아니다. 나는 지갑과 카드를 화로에 던져 넣었습니다. 가죽이 타면서 나는 퀴퀴한 냄새는 내가 과거에 젖어 살았던 어둠의 세계의 냄새 같았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지갑을 집어삼켰고 나는 그 불길 속에서 과거의 나와 완전히 이별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나는 다시 평범한 김만덕 할아버지로 돌아왔습니다. 유나는 잃어버렸던 활기를 되찾고 다시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다음 주에 복학해요. 이번 학기에는 장학금도 노려볼게요. 그래, 우리 유나 마음껏 공부해라. 네가 이 세상의 부조리를 바꾸는 훌륭한 변호사가 될 것을 할아버지는 믿는다. 할아버지, 이거 할아버지 어릴 때 쓰던 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저에게 맛을 하나만 가르쳐 주세요.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나의 청에 나는 손끝으로 카드를 잡았습니다. 내 손은 이제 굳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몰래 연마했던 기술자의 감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유나 앞에서 카드를 순식간에 썼고 그녀가 고른 카드를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와, 할아버지,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 마술사 같아요. 나는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눈빛에는 과거의 어둠 속 카리스마가 아닌 기술을 다룰 줄 아는 장인의 긍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걸고 도박을 했지만 결국 얻은 것은 돈이 아니라 내 손녀의 믿음과 잃어버렸던 나의 정이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따뜻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만나요.